한국 사람은요, 정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인력거. 동남아 어디가, 중국, 일본 어디 가면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안 타, 우리는. 왜 안 타? 우리는 정이 많아서 남의 힘든 노동에서 받는 단순한 귀족 형태의 즐거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퍼스널리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력거 투어를 하지 말고 인력거 체험을 만들어, 우리는 차라리. 그래서 빌려줘, 인력거를. 그럼 아빠는 쌩 빠지게 또 집에서도 막, 아빠가 뒤에, 딸내미는 뒤에서, 아, 우리 아빠 너무 좋아. 얘, 쟤, 미리미 아빠는 왜 이렇게 빨리 나와? 그래? 그럼 내가 더 빨리 갈게. 둘이 경쟁하듯이. 그 재미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아빠나 엄마나, 이렇게 해서 차라리 아예 통째로 빌려주는 게 낫지. 이걸 뭘 재밌다고 이걸 타고 안 되더라, 이거죠. 퍼스널리티를 알아라, 이거. 재미라는 게 내가 이거 한번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 커피가 어느 게 제일 많이 팔려? 응.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스위스의 네스카페, 네슬레라는 게 스위스 제품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커피 메이커가 뭐예요? 시장 점유율 1위가? 네슬레.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커피가 뭘 것 같아요? 네슬레. 독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네슬레. 프랑스에서 네슬레. 영국에서 네슬레. 세계에서 1위를 안 팔려고 2위 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처음에 왔을 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 놓고, 이걸 앞에다 놓고, 이걸 뒤에다 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려면 한국 사람은 승질이 급하니까요. 모가지 뚝 잘라가지고 뚝 넣고 하는 이런 일회용 이런 것도 만들, 커피 믹스라는 게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우리 낮게 커피 2대 1대 3, 1대 1대 1. 사람마다 취향인데 그걸 해야지. 왜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냥, 응? 막 그냥 믹스해서 먹으라고 그래. 아니다 라고 네슬레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죠? 동서식품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걸 못 눌러서요. 요새는 나와요. 왜? 얘 때문에. 동서식품이네. 얼마나 승질이 급해요. 이거, 김양아, 뭐, 이번 테이블에 뭐, 어디요? 저는 커피에다가요, 크림 2개 넣고요, 저는 설탕 이렇게 해서 주세요. 다방 옛날에. 야, 김양아, 7번 테이블 커피 4잔! 주방 가면 그렇게 해버려. 우리는 막 짜장면이고, 우동이고, 뭐, 짬뽕이고, 한 가지로 통일해서 먹는 이런 승질 급한 민족, 영광로 문화예요. 모자이크 문화가 아니라. 근데도 되겠어요? 휙 저어지고, 빨아먹고. 세계에서 이 차를 끓여서 넣고, 뭐라고 하지? 일회용 차. 이 티백, 그래. 티백을 넣고 들었다 놨다 민족이요. 유일하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걸 언제, 우리는요, 뭐, 오늘 저녁에 봐도 되는 축구도 지금 100mbps짜리 이걸 있어서 여기서 인터넷으로 봐야 돼. 이따가 뭐 재방송 안 보는 민족이라고. 엄청나게 급해요. 화장실 갈 때, 이런데 고속도로 화장실 가면 들어가면서 지퍼 내리고 가는 남자들 많이 봤죠, 그죠? 다 이거 우리나라야. 참. 곧 잠시 후 이 열차는 밀양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잊으신 물건 없는지. 자, 참석하시고, 벌써 쫙 나도 줄 서 있고, 비행기 막 김포공항 내릴 때, 막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급한 민족이에요. 화장실 가도 오줌 싸는데 어떤 뒷놈이 벌써 내놓고 있어. 남자들도. 이렇게 급해고, 야, 너 쌀까봐 겁나.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승질 급한 거. 이런 민족에다가 이 나라마다 다른 이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서 여기는 여기에 맞게끔 해줘야지. 그거를 맞춰주지 않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쓰세요. 아니에요.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더 페스티벌 사이트 www.co.kr이라는 거를 2009년도에 만들었어. 2009년도에 만들었어. 11년 됐어. 딱 만들어서 이걸 해서 우리나라 축제하니까 거기다 광고도 내고 뭐 하라고 해서 돈을 1억을 들여가지고 또 만들어 봤지. 우리 IT 사업하면서.
그랬더니 잘 안 되더라고. 결국에 온라인에서 이걸 하려면 내가 오프라인에 사람이 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축제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 다 만나고 축제 만드는 사람, 감독들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2, 3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가 돼서 제가 이 분야로 나온 게 문화를 안 하던 사람인데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로 나는 IT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걸 데리고 앱을 만들고 그 전에 통신 장비를 갖다가 설치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2G, 3G, 4G 해서 그때 얘기하던 LTE란 Long-Term Evolution이란 말도 우리끼리 앉아서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렇게 내가 맨날 영어만 했으니까 옛날에는 그 외국인들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IT에 큰 공헌을 했어. CDMA를 처음으로 만들고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암만 그래도 축제를 이 자체를 문화를 모르고서 이런 사이트에다가 놓아서 이래라 마당가를 안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문화 해설하는 사람은 역사학 3학점, 고고학 2학점 이런 걸 다 나름대로 자습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걸 평론가까지 되고 축제 평론가 되고 방송인까지 돼서 이제 KBS 라디오에 가서 제가 몇 번 했잖아요. 매주 일요일 날 8시 20분마다 서동산의 축제 얘기하면 이게 어디야?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게. 이게 뭐든지 퍼스널리티를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 나만의 것, 그런 로컬리티를 찾아내는 거, 그것이 방법이다. 전통 문화, 여러 가지 문화 자원이 많은데, 관광 자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문화 콘텐츠를 해달라.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글의 패션 아이콘화에서 이 한글, 이 글자가 다른 나라 글자랑 틀려. 한자로 튼 것보다도 얼마든지 많은. 그래서 이 한글만 가지고 이 아름답게 만드는 캘리그래피를 창출해 가면서 만든 제품이 많고, 한복의 현대화 고유 의상 입기. 그래서 한복을 어떻게 한복에 있는 컨셉을 현대 의상에 맞춰서 패션 산업에 접목한 사례. 전통 찰춤을 지역 문화로 이렇게 축제화 만드는 건 뭐 엄청 많고, 지금 안동 탈춤이 지금 굉장히 잘한다고 하지만 그럼 더 발전해야 돼요. 서각 탁본 미술 체험, 전통 아트 이런 것도 굉장히 성공한 것이고, 태권도 같은 거 군무 이런 것도 고유의 가락으로 공연작품 한 건 난타, 이것도 하나의 성공 사례죠. 한옥마을과 그 안에 이야기로, 이거는 반드시 그 안에 이야기가 없으면, 전주 한옥마을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르면은 그대로 사장된다 이거죠. 스토리텔링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피부질환 치료에 위한 황토과학을 만드는 사례. 고유의 먹거리로, 이제 먹거리인데, 이 먹거리라는 하나의 메뉴만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 먹자 골목을 만들어. 대형 남원 추어탕 골목에다가는 쫙 만들어 놓고, 남원 추어탕은 왜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가? 이런데 남원 추어탕, 원주 추어탕 많은데, 남원 미꾸라지는 미꾸리라 그래 그들 말로, 사투리로. 남원 미꾸리는 여기 양식에서 남원시 외에는 못 가게 법으로 정했어요. 남원시 의회에서 여기 한 거는 여기서만 팔아라 이거는. 근데 이 레시피는 어디 가나 다 남원 추어탕이라는 건 전국에 있어. 근데 이게 좀 틀리더라 이거야. 그 재료가 사람들이 여기 것만이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그 추어탕 거리로 그렇게 가면, 추어탕 거리에 가로등도 전부 미꾸라지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모양적인 원통 조형물도 그렇고 돼 있어. 그렇게 하나의 먹거리 촌화를 만드는 것도 관광 자원화 하는 데는 좋은 콘텐츠 개발에 클루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일산에 대형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서울에 일산 중동, 분당, 평촌 이렇게 4대 큰 단지가 들어섰을 때 이 집 하나만 딱 남겨놨어요. 옆에는 전부 이거 있는데 이 초가집만, 밤가시 초가라고 그래 이 집. 근데
이것만 떨놓은 건 있었는데 이 집은 뭐가 유명하냐면 또 미음자 가옥이에요. 사각에 미음자 가옥의 가운데를 이게 네모지지 않아 거의 둥그러지지 가운데는 이형을 이렇게 엮어서 나오니까 여기에 사시던 분의 이야기가 이 집안에 쭉쭉 있고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소가 지나가고 농사 짓고 마을 있고 있던 그 영상을 하늘에서 찍은 거 옆에서 찍은 거 하던 게 남아 있었어. 그걸 계속 편집하고 뭘 만들어서 계속 보여주니까 중요한 민속 자료가 되기 시작했고 이게 문화재가 됐고 이 집에 이거를 통해서 별을 보면서 얘기하고 이 별을 보고 여기에 색깔이 무슨 색이 어떨 때는 올해는 가뭄이 오는 해야 여기 이럴 때는 올해 폭풍이 남서풍이 많이 불을 것 같아 이렇게 했다는 거야. 농사를 옛날 별 보고. 그래서 여기다 생생문화재 활용하는 컨텐츠의 키 컨텐츠가 별자리 관측으로 밤에 이걸 구경하는 거를 좀 많이 했지요. 이분이 밀양 아리랑 축제에 자문을 몇 년 차고 이진 박사님 여기 평가하러 갔거든. 근데 그때 사진이야. 시범 사업을 해서 문화재 활용 사업이 집중 사업으로 지속 사업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지속 사업을 지속시키는 일이 결국에 최종 목표가 되겠다. 그러면 지속 사업인데 정부에서 돈이 안 나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생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슬슬 유료화하기 시작해서 남들은 돈 내고 자기들이 와. 그 전에 우리가 정부 돈으로 해서 무료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거를 계속 쌓아와야 돼. 이 두바이라는 데 혹시 가봤어요? 저는 3번 가봤는데. 뭐요? 자랑하는 거야. 아까부터 저거 지 혼자 세계 갔다 온 자랑만 하고 너무 좋아. 셰이크 사이드 알 막툼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막툼, 그 다음에 알라 뭐 이름 되게 길어 막 함. 이 사람이 두바이 건설한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땅에는 3S밖에 없다. 솔트, 소금, 선, 태양, 샌드, 모래, 그냥 이 사막이야 여기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는 7개의 부족 국가로 돼 있어. 7개가 철저히 나눠져 있어. 7개 부족.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족이 어디예요? 아부다비. 두 번째가 두바이. 그래서 국왕은 항상 아부다비에서 나오고 총리는 항상 두바이에서 나와. 그렇게 정했어. 이게 법이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는 뭐 정권 이런 것도 없어. 여기서 알아서 대대손손 이어져 이게 나오는 거야. 세계 최고의 항공사가 어디예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야. 에미레이트 항공이 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내가 이름 잊어버렸어. 여기 두바이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은행이 어디예요? 여기에 있어. 이 사람이 두바이를 영국 유학 갔다 와서 첫 번째 한 말, My grandfather rode a camel. My father rode.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낙타를 탔습니다. 나는 메르세데스 벤츠. 나는 벤츠를 내가 운전합니다.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탑니다. 그의 아들, 내 아들의 아들. 내 손주는 랜드로버를 탑니다. 탈 겁니다. 네, 미래지 아직 안 타니까. But 그렇지만 그의 아들, 내 증손자는 will ride a camel. 낙타를 탈 것이다. 이제는 a few generation, 그러니까 몇 세대가 지나면 앞으로 3대만 지나가면 우리 석유가 고갈됩니다. 석유 갖고 뭐 이제 이렇게 내가 벤츠 타고 다닐 때가 랜드로버 타고 다니는 게 아닐 거다라고 이 사람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한 말이야. 요 명언이 됐어 지금 이 말이. 지속가능 경영지수, 아까 다우존스 서스템 인덱스 이말 나오죠. 그래서 뭐를 없앴어요? 규제를 없애고,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뭘 못해요? 술을 못 팔어. 술을 못 먹어. 술 먹어. 여기서 두바이에서는. 여기서는 단 우리는 안 먹을게. 우리 이슬람들 안 먹을 테니까 미국 놈들 와서 먹어라. IBM의 가장 큰 그 R&D 센터를 두바이에다 건물 짓고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 나쁜 아랍 사람들도 그냥 가서 몇 명, 한두 놈은 그래도 공부하잖아. 돈 많으니까 영국 유학도 갔다 오다 했으니까.
아라비아가 뭘 잘해요? 이쪽 사람들이 장사꾼이야.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아주 그들의 이제 지배 구조를 바꾸고 재무 구조를 바꾸고 사회 공헌도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스키장을 만들었어. 말도 아닌 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고정관념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그 스키를 타러 그 비싼 돈 내고 왜 거기까지 가서 타냐고. 왜 타요? 특이하니까. 그 두바이 갔는데 그 두바이도 도박하는 사람들 거기도 그렇게 많고 뭐 아주 천지야 천지 별천지야. 그리고 음식점도 왜 이렇게 맛있고 비싸고 좋아요? 나는 내 돈이 아니로 법인카드를 몇 개 갖고 다녔으니까 내가 거기 갔지. 지금 가라면 가긴 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것들이 있어. 여기는 철저하게 자본과 문화를 융합한 사례예요. 돈에다가. 세계 최고의 가문은 어디입니까? 전주이십니까? 파평윤씨입니까? 안동권씨입니까? 밀성손씨입니까? 메디치 가문. 요 책. 메디치 가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라파엘로 이런 분들 키웠잖아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탈리아가 더 문화가 융성했을 때지. 이 사람 때문에 그래. 메디치. 이 사람 때문에. 메디치 가문은 인문주의자, 음악가, 화가. 이걸 미켈란젤로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술가와 학자들 교류하게 해서 그래서 요새 메디치 효과라는 말이 경영학 용어에 나오죠. 메디치 이펙트라는 말이. 메디치 효과. 그러다 보니까 천문을 해서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서인도 제국을 발매 1492년에 이런 거 하듯이 이런 걸들어 메디치 효과라고 그래. 전기 기관차를 뭐 주전자 뚜껑이 떨떡떨떡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뒷얘기고 어쨌든 메디치 가문이 한 게 아니라 이 전기기관 발명으로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그 다음에 분업이 되고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혁명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 되고 지금 21세기는 이런 걸 다 우리는 메디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52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이에요. 연산군이 1476년생이에요. 한 살 차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나고 5년 뒤에 누구야? 연산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종. 성종임금이 57년생이야. 무오사호가 일어날 때 83년생이에요. 여기가 라파엘로가. 마르틴 루터도 1483년. 이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갈 때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그때 흥청망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남들은 메디치 효과를 만들어낼 때 김초선을 활로 쏴기를 하고 1492년도에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이 돌아가셨어. 그로부터 6년 뒤에 1498년에 무오사화가 일어나. 그 다음부터 또 1506년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그 다음에 또 기묘사화가 일사화가. 이게 뭔 지랄이야. 이런 게. 내가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라서 뭐 사마띠 아니할세 뭐 실업 표지 못할 놈이 하니라.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뭐 장영시가 나오고 우리가 결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죠? 갑자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됐다고? 원래부터 우리 DNA가 굉장한 과학적인 기술 1234년에 금속 활자 이거 문화 역량 콘텐츠 창출에 대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었다는 우리 민족이 내가 자신 안 하는 거야. 단지 훈구파, 살인파, 뭐 남이 있네, 뭐 그다음에 서인 그 다음에 나오고 뭐 여기 대북 또 소북이 나오지 않나 뭐 윤 씨도 뭐 이렇게 또 갈라져서 뭐 하고 아이고 그것도 못해서 추미애 또 윤석열 또 막 나가지 않나 이거
그게 무슨 뉴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7번씩 나오냐. 지금 나올 게 그렇게 없냐. 이거 나라냐. 라고 내가 요새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술과 과학,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융합해서 메디치 가문이 이러한 르네상스의 주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문화재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관광 상품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화와 자본과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옛날하고 틀려서 뛰어난 기술이요. 아이폰 만드는 그 사람이나 예술이 안 들어갔으면 아이폰이 탄생을 못했어요. 그죠? 요새 굉장한 큰 예술,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 밀양강 오디세이도 기술이 없었으면 그게 나오지 않아요. 약간 비꼬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트와 테크놀로지는, 기술과 예술은 사실은 아트라는 한 단어야. 융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융합을 잘한 데가 영덕 가람종택에도 하나의 우수 사업을 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 전복이 외국 관광객 반, 유학생 반, 이게 전부 외국인이에요.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뭐. 근데 이 사람들 절 배우고 가서 저 뒤에 그 뒤에 사당에 가서 불천위 제사하는 걸 또 그대로 또 따라서 하게끔 만들어주고 하는 좋은 거죠. 내림 음식이 그 관람 이현일 선생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장계향 음식 디미방 최초의 한글 음식 조리서 장계향 선생의 친아들이지요. 그래서 영양군에서는 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여기 영덕군에서는 또 이 사람이 살던 이거를 이분의 그 내림 음식 이거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요. 반상체험 그래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을 만드는 프로그램 만들어도 아주, 여기 왔다 간 관광객이 서울에서 KTX 타고 포항까지 와서 포항에서 무궁화 타고 거기까지 가. 그 왕복 얼마? 12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얼마 내고 다 해. 그들이 차비하고 먹는 거 이런 거 몇 가지는 자기 돈 내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 유료로 하는데 계속 줄 서 있어요. 여기도. 코로나 때도 계속 했습니다. 사람 수를 줄여서 했지. 횟수만 늘렸고. 내림음식 체험하고. 뭐를 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뭐를 했냐면 연계. 단독형이 아니라 연계형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 풍차, 뭐라고 하지? 막 바람, 여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지, 풍력발전소, 풍력발전단지, 여기가 그렇고. 버랑리 옆에 그 메타세콰이어 숲이 있어. 아주 이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 동해안 그 길, 해파랑길? 블루로드, 영도 블루로드라는 데라.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학교 동창들끼리도 오고 부부 동반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거 구경하고 뭐하고 내리문식 체험을 하고 여기서 종갓집 뭐를 하고, 저녁에는 월월이 청청이라는 거 알아요? 월월이 청청 이게 보름밤에 음기를 하라고 동네 처녀들을 이렇게 묶어서 옛날부터 하던데요. 월월이 청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지역 발전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인량리에 있는 이장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장이 농사 짓는 복숭아하고 오디, 뭐 산나물 이런 거 갖다 팔아서 지금 여기 왔다 간 사람이 벌써 수백 명이 되잖아요. 그들이 서울에 가서 아파트에 옆집에 소문이 나서 오디 계속 택배로 주문하고, 여기 복숭아 상자, 그 다음에 밀양이라네. 영덕에 오디, 숭아 한 5가지 6가지 있어요. 그 농산물 요 마을 거 그냥 다 팔려. 여기도 재미난 얘기도 많는데, 할머니가 팔던 얘기, 그 뭐 하려고 그걸 와서 그걸 나무를 이렇게 다 뜯었습니까? 우리 손주 깎아 사주려고. 할머니가 그 말하니까 또 8,000원 달라는 거 하면, 아이고 깎아서 더 주세요. 10,000원을 주고서 다 사. 할머니가 그래도 이 고택에 와가지고 종갓집에 와서, 이젠 문화재 활용 그거 안 합니까? 왜 안 옵니까? 그래.
뭐 뭔지 팔고 싶어 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엄청 많이 실제 팔린다니까. 그래서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인해서 이 콘텐츠로 인해서 이게 지역 경제, 지역 활성화까지 확산되는 게 보기 좋더라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이뻐서 융합형이고 유의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문화재청에서 주는 우수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겁니다. 그 외에 경주의 최부자 고택이 잘하고 있고 정읍의 김명관 고택, 옛날에 김동수 가옥, 칠곡에 있는 해원고택 잘하는 데예요. 제가 갔다 온 줄. 광명의 오리종택, 여기도 오리 이원익 선생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공연형으로 해서 잘 얼고, 여기 해설하는 사람이 참 진짜 막히게 재밌게 해. 자기 자기 원고가 원래 그대로 있지만 이걸 애들 왔을 때는 막 유마를 갖다가 막 그렇게 애들 재밌게 하고, 여기 좀 어른들 있으면 약간 야한 얘기 섞어가면 좀 후루룩 잘 이끌어가고, 또 이렇게 점잖은 사람 봤을 때 또 점잖게 하면서 사람을 웃기고, 또 이만큼 와가지고 결정적으로 울려, 또 사람을 울게 만들어. 그 옛날 이원익 선생의 이야기를.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 옆에 지역의 단체가 한 두세 명이 와서 연극 한 편씩 2분짜리 짤막하게 따다닥 톡 피하고 쏙 들어가. 또 가서 하고, 마지막에 대나무밭 있는데 그 이원익 선생의 그 뒤에 대나무 쫙 풀었는데 저녁에 거기다가 쫙 빛을, 거기서 뮤지컬 한 편을 12분짜리를 쫙 하면서 눈물을 쭉 빼게 만들었는데, 그냥 그 가슴에 이 적시는 저 소리, 그런 걸 많이 해라. 해운대에 가면 이게 정월 대보름 이런 거 하잖아요. 일부러 대학생이나 젊은 처자들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월거리, 정청, 영덕에는 전부 할머니들 해요. 60세 다 넘었어요. 그들이 이제 보존해라고 해서 만들어 하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 안 하니까 어떻게. 여기는 관광순례를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외국에다도 보내고 하는 걸 많이 해. 일부러. 영 제너레이션을 끌어들이는 걸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 마츠리야. 여기는 이게 그 훈도시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시메코미라고 여기 이 앞에만 살짝 가리는, 여자는 못해요. 남자만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해마다 요일과 관계없이 해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하카타 기온 마츠리라는 걸 해요. 기온, 지온, 마츠리. 하카타, 후쿠오카. 하카타라는 데 도시하고 후쿠오카라는 도시 두 개를 합치면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하카타하고 후쿠오카하고 합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역을 만드는데 전환 아산역 막 붙이기를 좋아해. 안 지으려고 이름을. 여기는 후쿠오카로 이미 정해졌어. 정해진 게 후쿠오카야. 근데 모든 축제는 하는데 하카타가 더 컸거든 옛날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구가 더 막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나왔거든. 그렇지 않아요? 경남에서도 같은 창원에서도 마산 사람들은 창원말 쓰고 몰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 말을 쓰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자기 원래 이름 하카타라는 말을. 지금도 하카타 마츠리라고 그래. 여기에 가키야마라는 이 야마가 산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가마야. 가키야마에다가 태우고 오이씨야 오이씨 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날 7월 15일 날 새벽 4시 59분에 정해져 있어. 새벽 4시 59분에 출발해요. 12개가 동시에. 그래가면서 오이씨야 해서 1, 2등을 정해. 그래가지고 상품 주고, 와. 그럼 여기 꼬맹이서부터 할아버지, 손자, 아들 해서 어려서부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참여시키면서 이거를 유지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내가 18살에도 갔었고, 6살 때, 아니면 그냥 맨날 못 가다가 18살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번 갔었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4살 때인가 한번 일부러 내가 그래서 한번 참여했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7월 15일 날 새벽 4시 59분에 하는 거를 이게 오이야마라고 그래. 오이야마. 추가 뭐야? 오이꽃이라는 말 알아? 오이꽃이? 추월. 그러니까 오이가 오이야마. 이 행사 이름을. 오이야마가 최고의 하이라이트야. 여기에요. 여자들은 참석을 못하니까 전부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뭐 이런 거 이제 사진 찍고 뭐 이걸 가지고 또 이거 재미있게 뭐 해.
일제강점기 때 이것도 못하겠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못하겠는데 그중에서 일본 놈들이 누가 맞은 데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것이 하나고 6.25 전쟁 때 다놓은 날 거르지 않고 단오제를 했던 데가 여기고 지금도 단오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단오장에 얽힌 속담도 굉장히 많아요. 단오장에 어쩌고 이불 같은 거는 전부 강원도 사람들은 일부러 이불 살 때 해마다 단오장에 가. 김장은 어디로 사. 뭐는 뭐 어디로 가. 이런 거 있듯이 이불장이 이게 크고 여기에 있는 그 굿을 단오 굿을 보러 수많은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가고 나 같은 사람 그걸 축제화해서 잘 만들어 있는 케이스죠. 이렇게 전통 계승의 질을 보장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오래된 가치에서 좀 컨텐츠의 소재를 찾아봐라. 대부분 금방 쉽게 하려고 금방 있는 거 근대 문화에서 찾기도 쉬워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조금만 가도 목포의 논문 이난영을 갖다가 조금만 하니까 군산의 근대 문화 단지가 그냥 일본 놈의 그 수탈 현장을 하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아주 오래된 걸 가지고 해야 진짜 오래 가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가치를 좀 찾았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고 천안에 가면요 엊그제 전주도 가니까 버스가 왜 이렇게 난폭운전해. 시내버스. 아유 못하겠어. 시내버스. SBS 뉴스 뭐 이거 유튜브에 있는 말을 내가 좀 캡처한 건데 싸가지 없는 X 여자 승객 따라 내려 복원한 천안 버스기사 이런 기사 엄청 많아. 무개념 천안 시내버스 승객의 욕하던 이번엔 뺑소니 방금 버스 탔는데 아저씨 존나 운전 괴팍해 천안 버스 불친절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지금 천안시가 아주 큰 문제예요. 시내 기사가 아주 불순절하라는 게 여기는 난폭운전 그 다음에 랜덤 스타핑이라고 하는데 랜덤 정차 여기 정차게 되는데 여기를 안 하고 이만큼에서 정차하고 응? 가다가 여기서 서고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또 고속 드리프트라고 그래.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는 천천히 가고 슬로우 인, 퀵 아웃 하게 돼 있는데 그냥 휙 가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과징금 120만 원을 매기잖아요. 이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근데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삼진 아웃제를 만들었어요. 그 법으로 정해서 천안시에서 3번 걸리면 너는 영원히 천안시 운전 못한다. 라고 그런데도 안 돼. 기사 자격증 했는데도. 왜요? 근로시간 52간제는 지금 뭐 만들지도 아직 멀었고 일을 2교대제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새벽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해야 돼요. 짜증나. 여기도. 그런데 천안시에 157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14개만 이익이 났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야. 그러니까 이 운수회사 사장님들이 이걸 해줄 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걸 운수회사 사장을 경영한다면 이거를 그래도 내 직원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해줘가면서 돈 안 남더라도 이거 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할 수 없어. 우리는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 탈라면 말어 니들 손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쉬운 대로 사시지요.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경영에는 콘텐츠도 마찬가지. 관광은 코스트, 원가보다 프라이스, 가격이 높아야 돼. 내가 드린 돈이 얼마인데 얼마를 돈을 받아야 되겠다. 입장료를 받든 뭐. 그거보다 퀄리티, 품질이. 퀄리티는 뭐냐면 고객이 돈 낸 가치보다 느끼는 가치가 크면 퀄리티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월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쟤를 월급을 80만 원 주는데 쟤는 30만 원 줘도 아까워. 그럼 퀄리티가 낮은 애야. 근데 쟤는 200만 원 줘도 안 아까워. 월급을 더 주고 싶은데 우리 법에서 8급에는 70만 원밖에 못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어찌 못 주는 거야. 이게 바로 퀄리티라는 거야. 이 물건을 샀는데 이거는 2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는 5만 원 줘도 사겠어. 음식을 먹어도 그냥 침 뱉고 싶어. 이거는 진짜 내가 공짜는 아니지만 500원 줘도 이건 안 먹겠다 하는 이게 퀄리티. Q가 P보다 반드시 커야 되고 P는 C보다 반드시 커야 돼. 이건 그렇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있어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균형 성과표예요. 균형 성과. 스코어 카드. 스코어가 이게 경영하는 사람은 투자자를 위한 이코노미 밸류, 경제적인 달성해야 돼. 내가 수익을 경영의 1차 목표는 경제적인 목표가 있어, 가치가 있어. 두 번째 커스터머 밸류, 고객이 만족하는 커스터머 밸류가 고객의 가치. 그다음 피플 밸류가 있어, 종업원 가치. 그러면 자기 종업원을 죽여가면서 노동을 착취해가면서 내가 돈 벌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 기사들에 대한 뭐라 그래, 복리후생도 아니고 복지. 어쨌든 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 그들의 성취감, 만족도를 해줘야 돼.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가 배우는 것도 있고, 내가 여기를 이 월급 받고 하면서 내가 먼저 나도 느끼는 게 있고, 내가 학습 효과가 있다. 피플 밸류. 고객이 나한테 돈 주고 사고, 내가 이 버스를 타는데, 아이고 이거 자꾸 하고 싶어. 야이씨, 요게 그러니까 왜 안 내려줘? 내려 그래. 아이, 배를 눌러야지 내리지요. 충청도요. 벨도 안 내리고 요거 하면 또 막 지랄해. 그래서 고객에 대한 가치를 얼마큼 해줄 거냐. 이코노미 밸류. 그러면 나도 돈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를 써나갈 줄 알아야 된다.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되고, 관광 효과가 있어야 되고, 콘텐츠의 문화 예술의 효과도 있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콘텐츠는 실패하고야 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윈윈이 돼야 돼. 동대문 시장에서 뭐 물건을 파는데 애놀이라는 걸 좀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사고 싶어요? 다 컸어. 그럼 알아. 다 손님을 다 보고 있어. 아, 저 사람 결심했구나. 아, 저 그냥 물어보는 거구나. 아니면 그냥 저거 집어 던질 것 같은데? 이걸 잘 읽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결정을 한 것 같아. 딱 봐서 그래. 총각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네, 총각 약간 모자라. 아줌마 잠깐만 기다려도 돼요? 그러더니 안에 들어가서 사장님, 그러니까 안에서 뭐 국수 먹는 소리가 나. 라면 먹는 소리가 나. 야 임마, 그거 몇 번 가르쳐주나? 그거 85,000원이다. 네, 알았습니다. 아줌마 45,000원이 나는데요. 그래.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얼른, 예, 이거 3개 주세요. 딱. 아니 카드 줘. 또 사장님 나올라 또. 현금으로 줄게. 얼른 주고 가. 그 친구한테 야 이쁘지? 내가 어디서 샀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 재밌다 그거. 나도 사러 가자. 다음에 친구랑 같이 왔어. 같이 와가지고 또 막 걸러오다 보니까 총각이 또 이건 얼마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야. 사장님 뭐 샤끼야 너는 몇 번 가르쳐줘야 하나? 그거 좀 올랐다 그거야. 옛날에 85,000원인데 이제 95,000원이다. 그렇게 받아라. 그렇게 95,000원 잘 해드려라. 그래. 나와. 아줌마 65,000원이 나는데요? 그래. 아이고 지난번에 이거 45,000원 샀는데 에? 잠깐만 기다려. 아니 됐어. 뭘 물어봐. 그래 낼게.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한 20개 사갔어. 사장님 이거 얼마에 떼온 거야? 다 8,000원씩 떼온 거야. 다 이거 전부 다. 근데 이 새끼야 이렇게. 사실은 둘이 짰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윈윈이라고 하는 거야. 고객 만족, 상인 만족이 되는 거야. 나는 8,000원짜리를 한 번에 샀고 6만 원, 어차피 나는 만족해. 저 사람은 95,000원짜리 6만 원 샀고 85,000원, 3만 원 샀고 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모든 거에 그 C와 P와 Q가 있어요. 나는 얼마에 떼어왔는데 이거 이만큼 받아야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C보다 P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P를 더 낮춰도 그건 문제가 없는데 Q가 만약에 P보다 높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3개를 사고 4개를 산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Q 높이는 일을 많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문화, 관광, 이 컨텐츠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료화로 자생력 확보를 하세요. 모객의 어려움이 있어도 소규모 유료화로 시작을 해라. 처음에 돈을 좀 받아라. 밀양시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오세요 하세요 하지 말고 그냥 10원이고 100원이라도 받아서 하라는 거야. 처음부터 길들여라.
유료 참가객의 고객 만족도 서베이 부담도 극복해야 된다. 돈 내면 사람들이 고객 만족도 서베이 할 때 좀 나쁘게 쓴대. 그러니까 아이고 돈을 받으면 안 된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 문화환경 활용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형, 참여형, 체류형에 기여하는 방법이 바로 작은 것도 유료화를 해라. 이렇게 버릇이 들면 나중에 비싸게 받아도 온다니까. 그걸 갖다가 이 돈을 어떻게 하려고? 수익 안 나. 재료비 충당 일부 쓰고 제3자 집행등으로 해결처리 단순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기금 사냥꾼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나 어디서 뭐 나온다 하면 그것만 딱 따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 그거 또르륵 딱 가지고 뭐 근데 그런 것을 키우지 않게 해서 그것들이 결국에 문화 생태계를 파괴하고 여기서 공짜로 이런 마술 프로그램들 자 공짜로 보여주고 돈을 받고 하다못해 야 이것이 무엇이냐 뺨이야 뺨 뭐 혁띠 풀러갖고 뭐 하더라도 누군가 돈을 내야지 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유료화할 때 난항을 되는 거야. 문화 생태계를 파괴해서 이 문화 예술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저기 하면 공짜인데 뭐 하려고 돈 주고 내가 이걸 보노? 그래 안 된다 이거죠. 상주단체 무료 프로그램 유료에 안 돼. 그러니까 돈 받는 거를 자꾸 해야 돼요. 무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은요 체험 결과물 놓고 가요. 체험해서 뭐 이렇게 찰흙으로 빚어가지고 뭐 하는데 내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가버려. 이게 얼만데? 옛날 할머니들이 봤으면 그 귀싸대기 맞아야 되지. 아무리 내 손주 새끼지만 그렇게 요즘 애들이 약간 거 모르게 안 돼. 무료 프로그램이 일반화면 노쇼가 즉 예약하고 안 와. 근데 5,000원 받고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 와. 근데 한꺼번에 12명이 예약을 해놓고 무료 프로그램인데 안 와버려. 그러면 토요일 날 갑자기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무료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돈을 받는데 2,000원 받고 얻은 데는 2,000원을 뭘 줘요? 그 뭐지?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뭐 쿠폰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쓰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매표 2,000원 받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한 바퀴 돌아게 2,000원 내. 근데 2,000원을 어디다 쓰느냐? 이 상품권을 줘. 2,000원을. 전통시장, 동부시장, 춘천이에요. 번개시장, 후평 1단지, 상인회에서 어디 이거 쓸 수 있는 데가 여기야. 소양강 건너편 상가, 춘천 닭갈비, 막국수, 구봉선 상가, MS마트, 택시도 이거 쓸 수 있어. 춘천에. 그러니까 2,000원 내고 상품권 주니까 그러니까 안 내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10,000원 내고 10,000원어치 줘라. 그러면 2,000원 꼴랑 2,000원인데 2,000원에다가 커피 하나 사 먹으려니까 3,000원이니까 자기 돈 1,000원 2,000원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돈 쓰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료는 철저하게 해라. 안 돼. 뭐라고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거든 지역 화폐를 주든지 쿠폰이라도 줘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문화재 활용에도 문과와 이과를 같이 해라. 인문학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문화재 해설에도 과학기술을 좀 들어가라. 조선시대에 실제 이 책이 있어요. 이선비 과학을 배우다. 굉장히 쉬운 어린애들 보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재밌어갖고 사서 봤다니까. 이게 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또 수원 화성에서요 그 해설자들 뭐 하는 거 보면 그들이 이걸 과학이 좀 나오니까 그 뉴턴의 제2법칙이라든가 뭐 조금씩 F는 ma 뭐 이런 거 좀 E equal mc 스퀘어 이런 거 좀 하면 좋잖아요. 9.8kg per 제곱센티미터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물리 조금만 해도 되는데 그런 걸 조금만 배우면 조선시대에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데 지도 제작, 천문관측, 방어 거기에 이 거중기라는 것도 정약용이 만든 거, 성 축적 방법 이런 걸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고 옛날 전통 과학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을 설명할 수가 있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관찰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재미난 게 많아요. 10,000원짜리 내가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할 수 있겠어. 그죠? 10,000원짜리 지폐 몇 가지가 나오지 거기에. 용비어천가도 있지 천문 지도가 있지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건물을 짓고 지도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를 해라. 우리는 보통 구매 결정할 때 뭘 갖고 결정하나요? 음식을 결정할 때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때깔 보고 결정하는 게 더 많아. 은근히.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을
미국 컬러 리서치 CR 연구소에서 조성했는데요. 색, 촉, 향, 맛의 순위예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순위로 사람은 옷을 고를 때, 음식을 고를 때, 집을 고를 때 첫 번째가 시각이 중요하더라. 눈에 딱, 그러니까 뭐든지 디자인을 잘하고, 특히 선생님들은 내가 어디 가도 문화자 해설사, 경남 문화해설 지난번 강의됐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쁘게 하세요. 화장을 꼭 하세요. 남자고 여자고. 최대한 자기가 입을 옷을 잘 입고 그날은 표정을 처음부터까지 밝게 하세요. 어쨌든 밝게 항상 웃으면서 하세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좀 해야 되겠다. 나긋나긋. 청각이 중요하더라. 촉각 만지는 게 뭐 후각 미각 이런 순서더라. 파카만연필이 옛날에는요 검은색하고 짙은 초록색 딱 두 가지만 나왔어. 1920년대. 근데 어느 날 1920년대에 빨간색 파카만연필이 나왔어. 근데 반대했죠. 임원들 반대하고 공장장도 반대했는데 어떤 직원이 이렇게 한번 어떤 여직원이 이거 애써야 된다.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여자들이 공부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시대예요. 그전에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야. 1920년대. 미국은 우리보다 빠르니까. 여성 구매자 매출 폭증돼가지고 이 빨간 파카만연필이 대히트를 친 거예요. 컬러 마케팅의 한 예지요. 코카콜라는 1880 몇 년도에서 했죠. 120년이 넘은 마크인데 지금까지도 그 로고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을 단 한 번 바꾸지 않았어. 아주 각인을 시켜버렸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네이버 처음부터 초록색으로, 카카오는 아재 노란색으로 그냥 나의 컬러 마케팅이야. 내 컨텐츠로 내가 우리 한옥에다가 뭘 할 때마다 우리는 옷서부터 보라색으로 입을까? 여기다가도 이걸로 붙여볼까? 같은 색으로 계속 연달아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퍼플 섬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2020년 5월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이걸 완전히 개장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는 섬입니다. 온통 보라색 지붕으로 싹 칠해버렸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에 두 박지리하고 반월리가 있습니다. 이쪽이 박지리, 박지도라는 섬이고 이쪽이 반월도라는 섬이에요. 이 두 섬에 사는 사람이 전부 60 넘은 사람들이고 120명이 살아요. 두 개 다 합쳐봐야 인구가 120명인데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매주 토요일 4,000명, 일요일 4,000명씩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버스가 몇 대 왔다 갔다 샥 갔다 오니까 거리두기 충분히 되니까 올해 충분히 됐어요. 2만 원씩 아니야 여기 들어가 2,000원씩 내고 들어가. 요거 이게 전부 몇 킬로더라? 6.2kg가 돼. 아니 1.4kg 요거 합치면 이걸 보라색으로 다 만들었어요. 식당, 펜션, 카페 하나도 없는데요. 이 안에 가게도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면서 가게가 생긴 거야. 여기 이 안에는 모든 걸 보라색으로 통일을 했죠. 이것도 하나의, 이게 공중전화가 옛날에 있던 건데, 공중전화가 이제 지금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실제 공중전화예요. 전화기가 있어요. 시골에서 해야 되니까. 이것도 보라색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을 농사 지을 때도 이걸 입으라고 하나씩 군청에서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컬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의 속옷이 뭐예요? 보라색이에요. 그 연세 같아. 그 포라고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응?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한다. 무슨 불화자를 하고 그러냐 그랬는데 그냥 하세요. 군청 여직원이 가가지고 계속 어머니 이거 자꾸 둘러주고 막 이거 입으라고 하고 다 했어요. 여기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마스크도 전부 보라색으로 통일을 했어요. 사진 찍는다니까 하얀 거 쓴 사람이 그냥 슬그머니 벗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 퍼플 아일랜드라고 이미 신문에 엄청 났어요. 여기에 그 라벤더 꽃 보라색 쫙 해서 그거 뭐 엄청 심었죠. 그 다음에 그 자엽 안개꽃 이걸 갖다가
했지. 그 다음에 참오동나무 꽃이 무슨 색이에요? 참오동나무 보라색. 참오동나무를 쫙 일부러 요새 심었어. 또 올해 2020년 한 해 동안. 그 여기는 이걸 승부하겠다. 이게 어린 왕자 거기 나오는 거 사막 여우. 여기도 이 달에다가도 이걸 해놓고 여기 전부 보라색 글. 여기 2,000원인데요. 들어갈 때 입장료가 요거 건너가는 게 이렇게 보라색 옷 입은 사람은 공짜예요. 그래서 아래 서울에서 갈 때부터 보라색 옷을 딱 입어. 왜? 여자들 일부러. 근데 보라색은 아무나 소화 못해. 그래서 조금 잘난 것들은 반드시 입어. 그냥 2,000원 그거 아끼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재미나는 거예요. 사람 엄청 갑니다. 이게 상징이 여기서 포토존 앞에서 여기에서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증샷으로 다 찍어가서 인스타그램 알려고 해서 엄청 나가요. 이게서 그리스 산토리니 가면 전부 무슨 색이에요? 위에는 파란색 지붕, 기와집이 파란색이고 전부 하얀 벽으로 형성돼 있죠. 저기 그 스페인의 후스카르라고 하면 뭐라 하지? 스머프 마을에 가면 전부 블루, 완전 블루야 거기는. 그걸 유명해서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거 보고 힌트를 거둔 거야. 얘도 산토리니하고 스머프 마을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해보자고 전라남도의 신안군에서 천사의 섬. 그래서 신안에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누가 다 세봤어? 1,004개의 섬을 다. 그래서 천사의 섬. 그래서 실제는 1,004개가 아니랬는데 그냥 대충 1,000개가 그쯤 되니까 천사의 섬 신안 하면서 이렇게 뭘 스토리를 만들어서 콘텐츠화해서 슬로건도 이렇게 뭘 만들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이 서울 유 이츠 대전 대전 이즈 유 병신. 아이고 무슨 그게 해피 수원 이게 무슨 슬로건이냐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 여기서 퍼플교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얼마. 그러니까 여기서 자전거가 빌려줘요. 5,000원 주고. 그럼 자전거 타고 여기 돌고 하는데 자전거도 전부 보라색이야. 거기서 운동화도 빌려줘. 보라색 운동화 빌려줘. 재밌어요. 이거 한번 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식당이 하나 딱 생겼네. 반월 식당이 거기에. 그 식당에서 쓰는 접시예요. 보라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옐로우시티라고 아예 걔네들은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그 장성구 북하면에 가면 여기는 전부 이제는 지역에 한 사람 하더니 전부 집집마다 이제 노란색으로 하기 시작했고 개인 택시로 이런 택시도 전부 노란색으로 전부 다 바꿔가고 있어요. 이 황룡강 르네상스 이 황룡강인데 원래 이 강 이름이 황룡강이라서 옐로우 드래곤이야. 용이 미르야. 그래서 황미르랜드 이거 있지. 여기다도 꽃도요 전부 해바라기 있고 황화 코스모스 노란 국화 노란 그런 원총 이것만 모든 게 다 노랑이야 여기는. 그래서 황룡강 노랗꽃 잔치라는 축제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이 이제 장성 향교하고 피람 서원이 있는데 거기 선비복을 이렇게 입히고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재밌어 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칼라 마케팅의 점 하나야. 그러니까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한번 갔으면 어떻겠냐. 최근에 만드는 거기 다리. 여기는 그냥 뭐고 새로 했다면 그냥 노랑으로. 군수가 바뀌어도 전인 군수가 했던 거니까 야 노랑 다 치우고 빨강으로 바꿔라. 그런 군수는 뒤지야지 그죠? 이거를 군수가 3번 바뀌는 동안도 노랑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 계속 갈 거야. 그렇게 뭔가를 해라. 그러니까 적어도 내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20분 남았는데 원래 3시간입니다. 근데 5분대로 끝낼게요.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아요? 개는 몇 살 살아요? 15년 살아요. 왜? 개가 아정 힘이 세고 아정 또렷하고 머리가 제일 좋을 때가 3년 키우면 돼. 곱하기 5하면 정상 수명이에요. 성장 정점에다가 코끼리는 15년이 성장 정점이고 곱하기 5에 75년이
정상 수명이지요. 소나 말, 덤보 6년이면 가장 힘이 쓸 때요, 말도. 근데 30년 되면 정상 수명이 됩니다. 은행나무는 700년, 거북이는 150년. 사람은 24년 될 때 가장 머리가 좋고 얼굴이 이쁘고 24년 때 가장 힘이 세고 총기가 제일 좋고 그렇답니다. 곱하기 5하면 120년을 살아. 근데 이 중에서 자기 수명에 못 살고 자살해 죽는 동물이 딱 하나가 있어. 어떤 거예요? 네, 사람만. 졸릴 때는 다 자는데 배 부르면 안 먹는데 모든 동물들은. 우리는 배지가 부른데도 왜 또 처먹어? 졸려 죽겠는데 왜 그걸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왜 공부를 해? 얘네들은 발전기가 아니면 없는데 사람들은 하루에도 막 그냥 뭐 찝쩍대기는 왜 해? 이게 사람만이 유일하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명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사람이 나이가 20살, 30살 시절에 기억력이 좋고 30살, 40, 이때는 상상력이 좋고 이때 되면 창조력이 좋고 50살, 70, 80대 종합 판단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 판단력이 좋은 나이가 이러기 때문에 65세가 넘을 때부터 종합 판단력이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헌법을 바꿔가지고 65세 이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아예 출마를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40대 기술원이다 뭐다 그거 아니야. 종합 판단이 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은 이때가 좋지. 자기 손자나 자기 아들하고 너 내기할까? 네가 그랬잖아 인마. 아니요 아버지가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그거 바보야. 대부분 얘가 맞아. 그죠? 자기 상상력은 이때가 좋고 창조력 이때가 좋아. 종합 판단력은 그래 이건 이렇고 얘는 이거 달라가고 이쪽 피플 밸류, 이코노미 밸류, 커스터머 밸류가 있어. 그래서 각각 내가 경영을 하는데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 그때는 누구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할아버지 말을 듣는 게 제일 맞아요.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르익은 지식 더하기 반려된 경험으로. 지식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해. 모든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무르익은 지식, fermented experience라고 그래. 예? fermented, 반려된 경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로 해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2화 어린애일 때가 이 점점 이거 있을 때 요 벽에 똥칠할 때 나중에 치매 이거 할 때 이런 것이 다 정신력이 하향이 정신력이 계속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7세에서 42세 사이에 강한 대뇌에 자극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적어도 30살 사람들이 24살까지 대학교 가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쭉쭉 떨어져서 이렇게 벽에 똥칠하고 죽을 사람이고 계속 공부한 사람은 김영석 박사처럼 이어령 박사처럼 늙어서도 총기 있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50 먹어서 60 먹어서 아유 내년이면 70이야 49, 59, 69 되면 항상 발발발발 떠는 생각을 가질 텐데 그때마다 공부를 해라. 책을 꺼내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걸 도전해서 새로운 학원을 다녀서 이걸 한번 배우러 다녀라. 새로운 예술을 하고 춤이라도 배워라. 이러면 반드시 나는 종합 판단력이나 모든 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내가 이런 역사 연구에서 나오는 문명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컨텐츠를 해봐라는 데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열심히 눌렀는데 한꺼번에 2개를 누르니까 뒤로 갔어. 이게 문명이라는 거 문화라는 말 갖고 내가 구분하면서 굉장히 결국에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가장 특징적인 그 사람만의 학술적인 방법론이 뭐였어요? 남들은 국가 단위로 역사를 하는 그 사람은 문명 단위로 역사를 해석한 사람이야.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서 고차 문명과 저차 문명의 끈을 밟고 이거 이제 문명의 도전과 응전이다. 막 그 사람이 한 말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문명이라는 말 북한에서는 문화라는 말이 없어요. 문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문화생활이라고 안 하고 문명생활. 또 문화가족, 문명가족. 다문화라는 말이에요. 다문명. 이렇게. 북한은 문명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물질 문명이라고 그래요. 약간. 문화는 상위 개념으로 문명이 약간
머티리얼, 이건 물질 문명이고, 문화는 그 상위 개념으로 이 문명을 다스리는 정신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데, moral civilization이라고 그래. 이 부와 형성의 8가지 법칙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 내릴 것 같은데 그걸 돈으로 만들어.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안 되고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이 부의 형성 8법칙 빌딩 웰스라고, 그 레이서 서로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거를, 기술이라는 거는요, 돈이라는 거는 전부 다 잘 살면 안 돼요. 부익부, 빈익분이 있어야 돼요. 편차가 있는 데서 이 사이에서 내가 따먹는 게 그게 돈 번 사람들의 아주 전부 공통점 뭐예요? 여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여기 거 빼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없는 걸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지금 출장단,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무역도 하고 좀 다른 거 많이 해요. 먹고 사는 게. 어디를 많이 가?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안 가요. 요새는 어디 가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프리카. 이런 데 간다고.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알아야 돼. 옛날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큰 돈 벌던 무역 아니야, 이제. 그게 바로 여기서 사회적인 불균형, 개발의 불균형이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부자의 재산. 이걸 설명하면 돈벌이가 참 추워. 글로벌리제이션, 가격이나 바람을 초래하고 계속 생산 단가가 낮은 곳으로 옮기게 해. 그런 데서 여기서 지금 공장을 차려 왜?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를 차려갖고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공장을 만들어서 기술이 있는 공장을 하면 지금이 할 때요, 우리나라. 제조업에 지금. 근데 제조업 무조건 안 된다. 안 되지. 옛날처럼 노동력을 가지고 하던 시대에 공순이 공돌이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게 제4법칙이고. 이게 굉장히 많아. 개인은 어떻게 경력을 쌓아가느냐 하는 미지의 최대 도전의 직면. 즉, 고졸이 출세하던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리켜서 안 해요. 다 된 놈을 갖다가 쓰고 아니면 딴 데서 경력자를 그냥 뽑아다 쓰는 서로 이런 사이야.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계속 내가 공부해야 돼. 학벌 가지고 이제는 끝났어. 서울대학교 나와 어디 뭐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계속 안 찾아. 이제 35살만 돼봐. 여태까지는 찾았어. 그래도 학벌 가지고 이제 그걸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우리나라 8법칙이다. 그래서 이 컨텐츠 만드는 것도 돈을 좀 생각해야 되고, 돈을 모아서 거부가 된 사람 없대요. 열심히 모으지 말래요. 진정한 부자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매우 불균형한 상황에 투자하는 거야. 록펠러가 그랬고 빌 게이츠가 그랬어. 정성스레 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고 안정된 상황에 투자하는 사람은 노후의 안녕을 얻을 수 있겠으나가 아니라 작은 것밖에 아니라 결코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리얼엔젤의 장중구 사장님이 한 얘기를 내가 그 사람이 한 말을 썼어.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부자랑 노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착하고 돈 없는 불쌍한 친구구만 내 곁에 있을까? 서정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끊임없이 변화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38살에 연봉 1억 넘어서 44살에 연봉 4억이 되고 52살까지 그냥 집에다가 이번 달에 세금 다 떼고 3,200만 원 갖다 줘. 매달. 이런 사람을 한 10년 해봐. 그럼 막 평생 잘날 줄 알았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내가 쉬운 4살 먹으면서 나오면서 뭘 하고. 이게 내가 사진도 굉장히 많아. 이거 2004년도 때인데 내가 걸어온 길이 고도의 마케팅이랑 흉패트의 발전,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2모작, 3모작 해야 되고 앞으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런 말들을 와서 자주 인터뷰를 해간 그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그런 기업 경영에서 잘난 뽕 까던 거를 이런 문화 같은 데서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콘텐츠나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의 심성을 곧게 하고 막 아니다 이거지. 오히려 악독할 때는 악독해야 되고 그래야지 돈이 따라오더라.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간이 내가 이제 아라비아 상인을 어떻게 해서 그들한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나중에 언제 하기로 하고 결국에 아랍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배 터지게 먹이고 기분 좋게 하고
뭐래도 사주고 막 그래요. 이래들이 법에 성경에 써 있어. ቁ란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밀양에 온 사람 이 내 구역에 왔으면 아주 융숭이 대접을 하라. 아까 막 오모테나시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을 때 안 잊어버려요? 은혜를 베풀었을 때 안 잊어버려요? 아니요. 은혜를 입은 거 잘 까먹어. 남한테 은혜를 베푼 거를 저 새끼 저거 코 찍찍 흘릴 때 말이야 내가 뭐 해준 줄 알아 옛날에? 제 사람이 돈 없어갖고 사업 똘딱만 했을 때 내가 그때 뭐 해줬어? 그때 나 아니었으면 쟤 죽었어 라는 말을 해요. 술 먹어.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준 나 저 사람 아니었으면 죽었어 이런 사람보다 쟤 나 때문에 살았어 라고 말하는 놈이 더 많아. 쟤 있잖아 박범계 그 국회의원 저놈 새끼 영등에 뭐 있을 때 내 와가지고 그런 놈이 국회의원 됐다고 지금 뭐 한다고 나도 그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안다고.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남에게 나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사람한테 신세를 져라. 그래서 남한테 신세를 지고 어디 가면 누가 밥 사줄 때 그렇게 받아먹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혹시 나 밥 좀 먹고 좀 밥 좀 사줘. 있어도 그렇게 한 번씩 해봐요. 누구한테. 그래 막 사줘. 그래 고마워. 나 너무 고마워. 눈물 찔찔 짜고. 그럼 그 사람이 나 진짜 돈 없을 때 사업하다 쫄딱 망했을 때 나는 했어. 옛날 내가 이 부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7,500만 원을 걷어주더라고. 그 자리에서 800만 원 안 갚아도 돼 하면서. 그래서 그날 갚고 그 다음에 한 번 일어섰어.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내가 인생 헛산 건 아니다. 어떻게 7,500원이나 친구들이 13명이 그걸 모아서 해주냐. 없어도 되는 돈만 니들이 내라라고 한 놈이 나서서 해주더라고. 얘가 그동안 우리 친구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냐. 서영선이가. 눈물 날 일이야 이런 거. 이것도 있고 뭐 내가 자랑하는 거 많아. 우리 집에 형제들 간에 안 싸우게 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머리도 좋고 인물도 잘 잘났고 유산을 아버지한테 내가 다 받았으니까 이거 우리 논땡이 밭땡이 이런 거 집 이거는 나는 안 가질게. 이거는 난 이미 받았는데 뭐 라고 내 여동생한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에이 오빠 어쩌고 뭐 잘났어 하더니 나중에 돈 안 갖는다니까 좋아서 헤헤 오빠 저 인연들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자신 있게 이런 게 남한테 신세를 지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앞에 얘기 다 빼버릴게. 그래서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테너 색소폰 배우고 내가 뭐 하모니카 어려서 6살 때 배우던 거 들숨나도 도미솔도는 불고 랩하라는 들이마시면 여기 했지. 어려서부터 뭐 음악 콩내물 때가 아니라 내가 작곡한 것부터 200개가 넘어.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왜 나와? 끊임없이 뭐라고 뭐 PDA 뭐하고 스키장 가서 다리 부러지고 겨울에 보리농사라도 한 번 더 지어야죠. 제가 한 말이야. 이거 언제 1999년 2월 27일 서정선 이사가 한 얘기야. 인생을 2모작 3모작 할 수 있도록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비료가 바로 뭐야? 취미생활. 뭔가 새로운 거 자꾸 배우고 열심히 하라. 지금 내가 나이가 70인데 뭐 아이고 아저씨 그 나이요?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결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야 이건 또 이렇게 많니? 스토리텔링 원조가 따로 없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미량다운 거를 찾아내서 스토리텔링으로 먼저 꽂아라. 똑같은 고추도 음성 청결고추, 영양고추 있지만 괴산고추가 제일 비싸게 팔리더라. 왜? 괴산고추축제라는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원딸기, 대구사과 옛날 얘기더라. 지금은 청송사과, 논산딸기 이런 거는 왜? 청송사과 축제 이거 하기 때문에 논산딸기 축제 때문에. 임금님표 2,000쌀이 잘 팔려요. 대왕님표 여주쌀이 잘 팔려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농산물에 상표를 등록한 게 대왕님표 여주쌀이야. 그로부터 한참 뒤에 임금님표 2,000쌀이라는 거를 상표 등록을 했어. 도용한 거지. 여기 대왕님표니까 나는 임금님표로 한 거야. 그런데 여주쌀보다 2,000쌀이 더 비싸게 팔려. 2,000쌀 문화축제라는 걸 만들면서 2,000쌀 하고 막 지쳐다 2,000군에서 2,000시에서 와장창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거를 갖다가 포장을 해서 콘텐츠를 심어서 내 것을 미량스러운 거를 만들어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참여형 연극으로 거창 동계종택이 하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에 수승대라는 걸 엮어가지고 하고 전부 그 1630년 병자호란의 이야기를 대본을 주고 한 사람씩
하나 만들어서 끝난 다음에 나는 인조 임금님이었다. 나는 최명길이었다. 나는 이시백이었다. 나는 군사 2, 나는 군사 1. 이거 대사가 작으니까 이런 거 하려고 그래.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들고 찍어가. 아주 영원히 추억에 남는 거야. 이 집 내림 음식은 술한채라는 게 이 집에 아주 잘하는 집인데 그걸 맛있게 만들고 고추장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고 우리가 처음부터 잘난 게 아닙니다. 이 풀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이 풀무가 삼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병철이가 뭘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제조업을? 설탕에 한참 뒤에요. 풀무 장사를 해. 이걸 만들었어. 예? 신안 특허 제29호 삼성 해서 이걸로 풀무로 시작했어요. 소니가 뭘로 한 줄 알아요? 소니가? 밥솥으로 시작했어요. 웃기죠? 요즘에 닌텐도 알죠? 세계 최고의 그 게임 소프트웨어 화투로 시작했어요. 애플 컴퓨터가 뭘로 했어요? 타자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만 이걸 소니가 전기 밥솥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밥솥이 커져. 나중에 코끼리 밥솥이 돈 벌었지. 이 얘기할 게 많은데 내가 경영학은 임천당 맛길 임자 하늘천자 집당자 이 회사 이름 뒤에 집당자를 쓰는 거는요 굉장히 품격이 높고 그런 데만 쓰는 거예요. 뭐뭐당 닌텐도라 일만 도라 그래. 닌텐도 뜻을 하늘에 맡긴다라는 이 닌텐도가 세계 최고의 게임 회사로 유명하잖아. 얘는 지금 화투로 하나후다라 그러는 꽃을 던지다 하나후다. 종이 화투를 썼는데요. 48장을 오래 쓰려고 거기다 석회를 갈아가지고 석회가루를 집어넣었어. 좀 딱딱하게. 그랬더니 이걸 요렇게 하면서 이거 섞기도 쉽고 그냥 뒷장을 까면서 팍 때는 이 소리가 좋아가지고 이 취해가고 밤새도록 화투를 치더라는 거야. 이걸로 돈 벌었어. 화투가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닌텐도가 하듯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우리는요 뭐가 없어서요 하지마. 틈새가 있어.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무조건 따라쟁이만 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 모노레일이나 만들고 여기 출렁다리나 만들고 관광 자원이 없다고 뭐 유양지 연못 위에다가 뭐 이렇게 출렁다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아까 그 뭐죠? 핑크뮬리를 갖다가 딱 이쁘다고 유양지에다 심고 거기에다가 짚라인을 영남로 옆에다가 놔가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쫙 해서 삼문동 쫙 나가는 것만 사람 오게 만들고 그건 내가 죽여버릴게요. 와서. 추종자가 하지 말고 도전자가 돼. 관광객 지역민 참여를 중요한 목표로 삼는 프로그램. 이런 말들. 선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멀어. 리더 역할을 하기. 그 당에는 니치 마켓으로 작지만 특징 있는 이런 걸 하면 충분히 이걸로도 먹고 살 수 있어. 내 하나는. 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는 거 뭐 하나 특별된 걸 뭐 하나 만들자. 그거는 바로 오래된 옛 것을 뭔가 찾자. 저쪽에서는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얹어보자. 됩니다. 그런 거 개발하러 제가 많이 다닙니다. 용궁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거 요 돌을요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싹 밀어서 이게 자석에 붙어 있는 것 같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쉽게 움직이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이런 소원 바위라고 용궁사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쇠처럼 무거운 돌이라 아무렇게 안 돌려도 그냥 안 움직여져 원래.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하라는 거야. 내가 해보고 발로 차고 했는데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 이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세 바퀴 돌릴 때. 이런 이야기 만들어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와. 여기 애들 입시철 되면 이게 흥선대원군이 쓴 거야. 자기 아들 고종 임금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다가 자기가 직접 이 편액을 걸었어요. 석파가 이항흥의 호죠. 여기에 이런 이야기 때문에 태종의 천태종, 조계종도 아니고 천태종의 말사일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여기에 이렇게 1300년 된 이거 할아버지 바위, 할머니 바위. 할아버지 바위가 이쪽으로 이쪽 할머니 바위로 더 키우러 매. 그럼 할머니가 쪽쪽 벌어져. 할아버지만 오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서
임산부들, 애기 가질 사람들은 여기다 대고 소원을 불고 시주를 많이 해가지고 애기를 많이 가졌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와요. 인천에 용유도에 있어요.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용궁사 돌 붙여 뭐가 집었더니 뭐가 돌이 올라와서 버렸대. 또 한 번 했더니 또 버렸어. 세 번째 올라와서 뭐 자세히 보니까 뭐 이상해. 그래서 이 저를 가지고 주지 스님한테 갔어. 스님 이게 뭐냐. 그래? 이걸 잘 닦아가지고 여기에 모셔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만선에 기쁨을 누리고 잘 됐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용궁사 돌 붙여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다 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시주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 관광 자원은 하를 만드는 거야. 수월 관음도도 마찬가지야. 수월 물숫자에 달월자에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대로 보고 체험을 하고 하는데 환승객이 김포공항에 와서 3시간 있을 때 잠깐 오세요 하고 환승객들 모셔다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해. 태국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도 불자인데 이 한국의 불교가 우리보다 우수한 이런 게 있네라. 얘가 인스타그램에다가 태국에다가 쫙 해서 태국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 이런 게 있어 여기를 그렇게 명소화가 됐어요. 최근에. 이것도 다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때문에 생긴 성공 사례. 이거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5시간 분량을 해왔네요. 똑같이 이게 세르비아에 있는 한 요새인데요. 이거를 복원한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 복원해 옛날처럼 무슨 황룡사지 뭐 아니면 저기 무슨 미륵사지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이거를 이 앞에다가 비닐 이게 하나를 딱 놓고 이렇게 이 앞에 서보세요. 그럼 이 그림이 옛날에 여기가 남문이 있었고요. 이 단위에 저기 있었어요. 이 단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다음 저쪽에 이쪽에 종탑이 이 탑이 이게 이제 서문이고 이쪽이 남문 쪽이고 여기에 여기 나머지는 이게 창문이 이렇게 있어서 군사가 멀찍 이게 해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이게 이런 게 신박한 복원을 해라. 바위 암각문 설문문을 이게 뭐라고 여기서 해설사가 하지 말고 울산에 갔더니 울주 대곡리에 연로 개수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딱 거기에 글자랑 여기 앞에서 보면 요 글자가 이 글자라는 거 보여. 그 탁본을 안 떠도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어. 얼마나 좋아요. 문화재 안내판을 이렇게 이러한 해놓으면 구태여 복원 안 하고 여기다 색깔 안 칠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 뭐든지 생각하면 할 게 굉장히 많더라.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2020년부터 2021년에 문화재 예양이 갑자기 진해, 함안, 거제, 사천이 있어. 2020년도에 밀양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이래서 2020부터 5개가 들어왔는데 이거 경남이 야행의 핫플레이스가 되겠을까라는 게 나의 관심사야. 경상남도가. 밤에 문화재를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거에 해라. 지금 옛날에 2016년에 10개 있던 것이 쭈쭈쭈 지금은 42건이나 늘었다라는 거예요. 야간에 문화재를 즐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많이 하락을 해서 아까 얘기하던 거죠.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였는데 이건 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문화 콘텐츠의 지역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밑줄 짝이고 지역 역사성 이런 말이 중요한 말이고 지역의 문화와 삶이 문화 콘텐츠에 포함된 지역 정체성과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지역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는가 콘텐츠가 이게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관광 자원을 콘텐츠화 하려면 주차장 시설과 연계 도로가 확보 이런 것처럼 문화향유의 접근성 또는 편의성 화장실 휴게관 편의시설 편의성이 있느냐 접근성이 있느냐 지역민이나 관광이 활용하는 편의성 콘텐츠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성 그래서 이 장소성이라는 걸 철저히 이해해야 되고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접근성 이런 거를 은근히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아인슈타인 알버트랑 똑같이 알베르 까미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이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요. 이 사람은 10만 불이 나온 거를 전부 다 별장 사고
좋은 차 타서 나중에 그 차 타고 별장 가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별장이 계속해서 지금 주인도 여러 번 바뀌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걸 전부 다 아프리카에 자기가 있던데 그대로 갔다가 병원을 또 줬어. 나환자촌을 한 병원을. 그래서 이 사람 생가가 지금 프랑스에 있잖아요. 아직도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썼어. 이 사람은 이혼을 했지. 그 당시에 이혼해서 이자료로다가 10만 불을 다 썼지. 어? 똑같이 98학번 동기인데 자기 마누라하고. 근데 이 얘기 아인슈타인이 얽힌 얘기.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의학 박사 이런 사람인데 제일 먼저 철학하고 이 사람이 의학을 왜 했어요? 선교하려고. 목사였는데 목사 아프리카 가서 내가 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의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내가 가자. 그러니까 7년 동안 공부했어. 그리고 자기 사회복지사 하던 그 마누라 연애하다가 만나가지고 이 여자는 간호사 자격증 7년 동안에 의학 박사하고 의사 자격증을 따갖고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또 얼마나 좋아. 그래서 www.슈바이처.org라고 그 생가에 딱 나와. 그거 한번 쳐봐. 슈바이처.org 가면 지금 프랑스 땅이야. 알사스 로렌 지방은 옛날에 독일과 프랑스가 했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서 슈바이처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서 노벨상 받았어요? 우리는 독일 사람으로 아는데 독일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 독일에서 있었는데 프랑스 침공해가지고 프랑스 땅이 된 거야. 그래서 국적이 바뀐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근데 자기는 어때? 나는 독일 사람이요. 독일 그러고 다녀. 자기는. 그렇지만 이 노벨상은 프랑스로 왔어. 그러니까 지금도 생가도 프랑스 땅이야. 스트라스부르에 거기 가면. 여기가 얼마나 많이 누구야 그 유명한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라데르니에 클라스인데 프로로 그 작가 이름 뭐지?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소설에 보면 아유 금방 나오려면 하네. 그 자리가 바로 이 사람이 자리예요. 어려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게 하던 데인데 갑자기 이게 프랑스 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독일에서 의사 학위를 준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의사 학위를 받고 이게 프랑스 것이 된 거야. 근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나는 독일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던 사람. 그런 것처럼 www.jpj.or.kr 이때 전필제 이런 것처럼 우리 인물을 생가를 뭐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나서가지고 슈바이처가 자기네 나라 사람이라고 해가면서 인물을 가지고 콘텐츠 인물성, 장소성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모든 콘텐츠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지역의 문화, 토양 그래서 모든 거는 예술이 추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술과 기술이 추가되지 않으면 문화 콘텐츠라는 건 이제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뭐든지 예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체험형으로 하세요. 지역 활성형으로 하세요. 지역에 지역민을 같이 해야 되니까 주민 체험형으로 하세요. 문화 관광형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지 우리끼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